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가 돌파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 지지율을 확인해보면 7만 6천 명이 투표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매우 긍정적이다가 무려 88%나 넘는 투표율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입니다. 국힘 윤상현 폭탄 발언.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가? 잘한다 윤상현 의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실제 지지율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상현, 누가 진짜 내란 조장 세력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 권한대행 체제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자의적으로 시한을 못 받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며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으로 몰아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현재 남아있는 국무위원 15명 중에서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에 의결을 할 수 없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자동 발효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동이며 의회 쿠데타적인 발상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내란 대행 운운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국무총리의 직무만 일시정지되어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화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속내는 추가적이고 연속적인 탄핵으로 정부의 혼란을 부채질해서 국정이 파행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속도가 붙고 그 후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의회 폭거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의회제도와 정당제도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삼아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가조직을 흔들고 기능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려는 입법 폭동을 지속하는 것은 내란 조장 행위와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정을 헌법에 따라 수행하는 자리이지 민주당의 일방적인 시한 제한이나 셀프 입법에 굴복하거나 순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이견과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거나 의회 합의에 따라 국정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기능을 불능하게 하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동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내란 조장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극단적인 협박 정치가 아닌 국난 극복을 위한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여기까지 윤상현 의원 SNS에서 발췌해온 글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폭등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통한 걸까요? 지지도가 3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악화됐던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진심이 점차 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실제 지지율은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 지지율입니다. 좌편향 여론조사기관에서 내놓은 데이터보다 훨씬 신뢰성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탄핵이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은 유효하다. 이재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죄인의 신분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자들은 지금 반역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게 될 것이고 공수처 등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등을 불법 구속한 자들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고유 권한이고 탄핵을 하려고 한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론 장관 5명을 더 탄핵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반역 집단이 틀림없다. 결국 모든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야 한다. 다만 헌재의 구성이 친중 종북 좌파들이 다수라는 사실이 유감이다. 어떻게 이 나라의 사법부가 친중 종북 좌파들에게 장악이 되었는가? 이번 기회에 친중 종북 반란 세력이 퇴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로서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행정부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여 대통령을 국가반란죄를 적용하여 탄핵을 발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청구를 했다.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발의를 받아들여 헌재의 심의결에 의한 확정 판결을 위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은 헌재의 판결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와 신문, 방송 등 대부분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헌재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직무집행만 정지되었을 뿐 국민이 위임한 모든 권한을 상실한 것은 아님에도 윤 대통령이 마치 무슨 큰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소환장을 보내고 체포 운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헌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탄핵 발의 인용이냐 아니면 국회 탄핵 발의 기각이냐의 확정 판결은 오직 헌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확정 판결도 나오기 전에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바에야 헌법에 규정된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무소불위 국회 중심제가 아닌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임명한 수사단장이고 수사본부장이며 공수처장인지는 아리송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통치권자는 윤 대통령인데 통치권자를 무시하고 국회의 명예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대한민국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반문하면서 헌재 확정 판결 전까지는 국회와 수사기관의 월권 행위는 당장 중단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합당하다는 것을 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권이 요구해온 쌍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공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행의 대행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걸핏하면 민심이니 국민의 뜻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르는 다수의 폭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적인 계엄 발령과 해제 과정을 두고 내란 프레임을 씌워 선동해 놓고는 그것을 민심이라고 반복적으로 외침으로써 국민을 세뇌하는 전략을 쓴다. 프레임 전략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물이나 상황을 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선동에 유용한 도구로 쓰이기 마련이다. 이재명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중 프레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하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국민의 뜻이라는 프레임이다. 이재명은 5천만 국민은 무도하고 관계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고 있다면서 물의 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관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 시위와 일부 여론을 근거로 국민이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최근 광화문에 모인 탄핵 반대 시민들의 집회 규모를 봤다면 그런 말은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됐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결과로 국민의 명백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야당 지지층의 목소리를 전체 국민의 뜻으로 왜곡하는 위험한 행태다. 이재명이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일부 군중의 목소리를 5천만 국민의 장엄한 싸움으로 치환하는 것은 과장을 넘어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한 발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과정의 오류는 이재명이 아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대행을 겨냥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이 종결되는데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내란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는 전략이다.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다. 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을 비판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태도로 지적된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전체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태다. 국민의 이름을 빌린 왜곡된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한 때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